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녹색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조림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편백나무 등 25만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데 이어 올해도 17억 원을 들여 경제수림 70헥타르를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산림 경관과 소득숲 조성을 위해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수종을 식재해 농가 소득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광양의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은 100년 이상 된 수천 그루의 동백나무가 자생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동백숲이 국내 최대 동백군락지로 조성돼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꽃을 피우며 봄 기운을 머금은 광양 옥룡사지 동백숲. 수령 100년이 넘는 동백나무 7천여 그루가 산허리를 둘러싸며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옥룡사지 동백숲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옥룡사지 동백숲을 국내 최대 동백군락지로 조성합니다. 3년간 150헥타, 6만 그루의 동백나무를 심어 동백숲을 브랜드화합니다. 2020년에는 6만 본의 동백숲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동백숲 군락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백잎과 꽃, 종자를 활용한 6차 산업은 물론 생태 관광지로 조성돼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저희들은 동백숲을 많이 이루어서 많은 그 자원을 생산하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라마을 도성국사가 35년간 머물며 절터의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했다는 옥룡사지 동백숲이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기념물 동백숲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난해 전국 어류양식장 운영업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어류양식장 운영업체는 1,650개로 전년 대비 2.3% 줄었으며 전남 지역에서는 4.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식장 운영업체 수가 줄어든 것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대량 폐사 등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역 신문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의정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기사에 싣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지역 신문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언론사와 연계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전남도의회 여성의원은 재적의원 57명 가운데 5명으로 8%에 불과하고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5번째입니다. 또 시군 기초의회도 여성의원 비율이 20%대를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당원에 명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의 4곳을 여성 전용 지역구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전남도당은 여성 공천 확대 문제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고흥의 모 어촌계 계장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어민들은 이런 뒷거래로 인한 올해 어촌계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흥군 동일면의 한 마을. 이 마을의 어촌계는 바지락 출하 시기를 앞둔 지난달 5일 도매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입찰을 신청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어촌계장이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어촌계가 AB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23kg당 43,000원. 이보다 높은 계약금을 제시한 상인이 있었지만 낮은 단가를 부른 업체와 계약하자 어촌계장이 특혜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고흥군은 마을 어민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을 해당 어촌계에 권고했습니다. 4만 8천이라는 가격이 100% 있다고 말입니다. 공적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문제고. 이 어촌계가 계약한 A업체는 애초 C상인이 판매 대행을 맡기려던 업체. 하지만 A업체는 약속을 깨고 어촌계장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4만 4천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하고 43,000원에 계약을 해본 거예요. 나보고 그래요. 나 그렇게 할 테니까 눈 감아주라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한 거예요, 이제. 어촌계 주민들은 바지락 한 망당 1,000원씩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지락 출하 예상량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고흥경찰서는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8개 교육연구기관과 함께 인구 문제와 관련한 교육 포럼 등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도교육청과 평생교육진흥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 전남지회 등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 같은 분야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인구 문제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인구 관련 교육 포럼, 캠페인 실시, 관련 예산과 보유 자원의 활용 등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늘 오후 4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경남FC와 시즌 2번째 홈 경기를 갖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건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으로 두 팀의 역대 통산 전적은 12승 5무 7패로 전남이 앞서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이번 시즌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절반의 자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 내용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은 정부, 지방은 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수직적, 예속적이었다면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헌법 제1조에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균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의 지방자치에 그쳤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재정 문제 개헌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과세 자주권을 부여해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행 8대2 구조에서 6대4 구조로 바꾸고 지방 간 세수 차이는 지방교부세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 내지는 대비책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빈부격차를 그러니까 GDP 부익부를 가속화시킨다라는 점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물론 과세 자주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지방세 세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게 시도지사 협의회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